네, 상속 관련 법률 분쟁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유류분 관련이라고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이 부모 마음대로 자식에게 자기 뜻대로 재산을 물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법에는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 형제 간 갈등, 심지어는 이 부모와 이 자식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 딸들의 반격, 이 동생의 반격으로 불리는 이 유류분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님하고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정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게 올 초에 나왔던 기사예요. 근데 마침 그때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네. 왜 오빠한테만 아파트를 물려주고 뭐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 얘기인데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점점 더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딸들의 경우에도 본인의 공평이 깨어지는 부분, 자식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제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욕구가 좀 더 강화되어 가고 있고요. 네. 그런 것에 반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9세대라고 하시죠. 이제 돌아가시는 피상속인 분들은 아직도 남아선호 사상이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쟁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유류분 말부터 좀 어렵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네, 유류분은 이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또 유증이나 증여가 이제 하실 수는 있지만 그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있잖아요. 상속인들이 있는데 그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뭐 미운 자식이라 그래도 일정 액수는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가족법상 네. 민법에 의한 상속자의 순위가 있는데요. 있죠. 직계 비속 1순위는 그러니까 가장 1순위는 배우자이고요. 그 그렇죠. 다음부터 1순위는 비속, 2순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인의 반계 혈족까지가 상속 순위에 들어가는 자들인데 그렇죠. 이들의 경우는 상속인으로서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류분이라고 해서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 상속권자들 1, 2, 3, 4번이 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이 유류분의 권리에서는 배제해야 되겠다라고 입법안이 이게 뉴스에 나오듯이 이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게 1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으면 그 후순위는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좀 전에 말씀한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는 형이 먼저 죽었다 뭐 이런 경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형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정 액수를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는 건데 얼마나 남겨놔야 됩니까? 근데 만약에 부친이 2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네. 하면 그러니까 자식은 2명이 있으시고요. 네.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2억 원의 상속 재산 중에서 법정 상속분은 각각 1억 원씩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류분은 그 중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2억 원 중에 1억 원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유류분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무리 미워도 그냥 상속을 0으로 만들 수는 없고 무조건 5천만 원은 네.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유류분이네요. 네, 유류분 분쟁을 없게 하시려면 최소 5천만 원까지는 지급을 해주시면 더 이제 추가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것은 없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개념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직업이 없던 둘째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셨네요. 당시 큰아들인 저는 벌이가 괜찮았는데 지금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류분 소송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류분은 직업이 있는지 재산 상황이 어떤지와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관계없이 유류분 권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금액이고 또 형제가 2명 있을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절반인 그 2분의 1 금액이죠. 그래서 그렇죠. 2억 원이 있다면 5천만 원까지는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유류분은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 소멸시효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마님께서 돌아가신 시점부터 10년 안에는 무조건 행사를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돌아가시고 나서도 증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1년 안에는 이제 권리를 행사하셔야만 이제 소멸시효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으셔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안에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전 증여를 안 날이 저런 경우에 한참 전에 알았잖아요. 그건 관계가 없습니까? 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공동 상속인의 범주에 있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를 기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 확립되어 있는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뭐 20년, 30년 전 아주 뭐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청년 때 일찍 증여를 해주신 케이스가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돌아가신 시점이 최근이라면 과 상관없이 이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점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돌아가시는 그렇습니다. 10년 이내에는 유류분 청구가 원칙으로 가능하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부모님이 첫째와 둘째 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이제 딸인 모양인데, 자,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그런 유류분 소송을 해야 됩니까? 네, 유류분 소송에서 상대방이 될 그 형제라는 것은요, 유류분을 초과해서 받은 그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을 초과해서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상속인들은 정해져 있는 유류분의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상속 금액에서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 네. 이상을 받으신 분이라면 누구든 상대로 이제 청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 경우에는 아마 첫째에게 해도 되고 둘째에게 해도 되고 둘 다 해도 되고 뭐 이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비율만큼 첫 번째 기준은 본인의 유류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또 받은 금액을 비례해서, 그러니까 초과해서 많이 받은 자는 또 많이 청구하겠고 초과해서 조금 받은 자는 조금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각자가 반환해야 될 유류분에 대한 금액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에게 10억 부동산에 현금도 5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오빠는 이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이 상속재산 2억 원만 우리 법적 상속 지분대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사전 증여를 한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입증을 하죠? 네, 사실 유류분에 대한 소송이 상당히 이제 쉬울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고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인데요. 가족 관계에서는 사실 현금 증여를 하게 되면 그 현금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입증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은행을 통해서 현금 거래를 한 경우 그 현금 거래가 증여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실들을 정황과 사실들을 주장하고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못 하잖아요. 개인이 뭐 통장 계좌를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입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법원을 통해서 이제 해당 은행에다가 이제 금융거래 정보 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은행 거래 내역들을 회신받아 보시는 거죠.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 입증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주 과거에 그렇게 증여가 됐다, 뭐 20-30년 전이라고 하면 뭐 심지어는 은행 기록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심증은 있지만 입증이 안 돼서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저기서 뭐 10억 부동산이야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등기부등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근데 현금이 문제가 되는데 뭐 쉽지만은 않다, 뭐 이런 설명이시네요. 네, 현금 입증 과정들을 밝혀내는 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큰형에게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무려 15년 전이네요. 좀 오래는 됐습니다. 자, 소송하기는 조금 늦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소멸시효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은 공동 상속인의 범주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제 생전 증여한 시점이 언제이던 그걸 이제 불문하고 네. 이제 사망할 당시부터 기산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확립되어 있는 판례이고요. 네. 단지 공동 상속인 범주, 즉 자녀들 간이 아니라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기산을 하니까요. 제3자의 경우와 공동 상속인의 경우가 이제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르다라는 걸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 형제의 경우에는 이게 15년 전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되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돌아가신 시점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상관없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게 15년이 아니라 뭐 30년이라 그래도 네,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큰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건 좀 특수 케이스 같습니다. 큰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둘째 형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했어요. 그리고 큰 형은 미혼이었고요. 이 막내인 저와 어머니는 이 둘째 형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할까요? 하는 질문인데, 또 큰형이 이제 자식이 있었으면 자식이 제 1순위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없는데, 큰형이 미혼이었습니다. 자, 요건 좀 특수 사례인데요. 저건 어떻습니까? 네,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네. 상속 순위를 봐야 되는데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직계 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는 다음 순위자기 때문에 상속 순위에 들지 않게 되고요. 큰형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큰형 재산의 1순위 상속권자는 엄마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막내 동생은 그 상속권자가 아니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류분 지분은 얼마냐?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또 일반적인 상속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죠? 그게 아니라 3분의 1. 네, 엄마는 또 3분의 1이군요. 네, 줄어듭니다. 네. 어머니시기 때문에 존속의 지위에서 이제 유류분 지분을 받고자 하면 3분의 1의 유류분의 지분을 받게 되고요. 그렇군요. 막내 동생이신 분은 상속 순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유류분도 권리가 없으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상속 분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유류분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자식들의 권리, 이 유류분 권리에 대해서 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다음 편에서는 이 부모님 입장에서 이 가족 간 이 상속 분쟁을 막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종숙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